네, 안녕하세요. 네, 데뷔의 레이디오 21회 네, 데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토요일에 하는 게 순번인데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로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네, 부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전에 예고를 했던 대로 슬레이어즈이고요. 네, 그래서 썸네일도 제로스를 넣었죠. 네, 제가 제로스를 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움짤이나 이런 제가 모아둔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제로스 위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슬레이어즈 지금까지 3부까지 제가 리뷰를 했는데 자세한 거는 슬레이어즈 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레이어즈, 네, 우리나라에서는 96년도에 투니버스가 먼저 마법전사 캐롯 폭렬헌터죠? 그거랑 같이 말괄량의 전사라는 이름으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소설이 90년도에 연재가 됐는데 아직도 연재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3부를 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한 소설이죠. 애니메이션은 많이 순화돼가지고 그 소설 느낌이 전혀 안 난다는데 박세은님, 네. 데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이번 로젠메이든도 너무 좋아요. 제 최애 유튜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젠메이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캐릭터 이름 때문에 참 발음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 로젠메이든에서 스이세이세키랑 소우세이세키 말고도 소우세이세키의 그 마스터였던 그 모토하루가 원래 모토하루의 성이 시바사키예요. 예. 도저히 제가 시바사키라고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모토하루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슬레이어즈가 90년도부터 이제 소설이 연재가 돼가지고 지금도 3부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1기가 제작됐고요. TV판이. 그래서 슬레이어즈 넥스트 트라이,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레볼루션과 에볼루션 시리즈가 나왔죠. 극장판도 엄청 많아요. 네, 극장판이 완전 무결, 리턴, 그레이트, 고저스, 프리미엄, 오브웨이도 스페셜에 엑설런트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TV판을 하고 나서 2008년도 때 나온 거는 빼고 극장판하고 OVA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TV판에 등장인물이 제르가디스 이미지 한번 넘겨볼게요. 제르가디스나 이런 아멜리아 가우리 다 안 나와요. 제로스도 안 나오고 서펜스에 나가라고 해서 아멜리아의 언니랑 예전에 이제 리나가 여행했던 그 에피소드를 모은 게 극장판하고 OVA인데 거의 그냥 코미디 그런 에피소드라서 요약이 조금 그렇게 막 스토리가 막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서 일단 리뷰를 안 했는데요. 워낙에 극장판이랑 OVA는 별로 안 좋은데 극장판이 작화 컬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K도님이 지금 드래곤 슬레이브 주문을 적어주셨네요. 드래곤 슬레이브 참 리뷰할 때 열심히 받아 적었죠. 기가 슬레이브랑. 네, 그래서 4기 레볼루션이야 에볼루션은 별로 슬레이어즈라고 취급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하는데 극장판은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극장판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리뷰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인의 황제 김찬호님, OVA랑 극장판은 완전 무결 빼곤 다 별로던데. 그렇게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에피소드식이라서. 그래서 지금 리뷰를 아직 고려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잘함 개소리만 안 하면님,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트를 참 좋아했습니다. 네. 참 잘 만든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넥스트가. 소설은 굉장히 다크 판타지 이런 느낌인데, 애니메이션 오면서 모든 등장인물들한테 코믹한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그런 스토리가 됐죠, 애니메이션이. 근데 개그 요소가 많아도 스토리가 아무래도 이제 다크 판타지를 오리지널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니메이션도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특히 세계관 같은 경우는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 많아요. 예. 소라님,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제로스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로스, 제가 참 좋아했죠. 제로스는 일본판 성우분, 이시다 아키라 성우님도 좋았고, 뭐, SBS판의 구자영 성우님 판도 참 좋아했어요. 투니버스는 넥스트에선 김민석 성우님, 트라이에서는 최원영 성우님, 또 극장판에서는 양석정 성우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성우가 많았던, 국내에서는 그런 캐릭터였죠. 네.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사실 이 애니메이션 TV판 같은 경우는 1, 2, 3기가 다 스토리가 이어져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편수가 늘어날수록 왠지 지금까지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다가 세계관 정리를 쭉 했었던 그런 점. 일단 슬레이어즈의 세계관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무슨 혼돈의 바다에 있는 그런 여러 대륙 같은 그런 지대가 있는데, 그런 대륙을 크게 여러 가지의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4명의 신과 마왕이 다스리고 있는 네 개 대륙으로 나눠요, 크게.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륙별로 뭐 슬레이어즈의 배경은 이제 루비아이랑 플레어 드래곤이 이제 시피드 붉은 대륙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요. 이제 색깔별로 나눠요. 4개의 대륙이 나오는데,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이제 백색,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나누는데, 그래서 이름들도 붉은 대륙의 마왕은 루비아이고, 뭐 검은 대륙은 다크스타, 뭐 파란색 대륙은 뭐 카오틱 블루, 뭐 하얀색 대륙은 뭐 데스포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용신들 이름들도 다 붉은 용신, 뭐 칠흑의 용신, 천용신, 백용신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대륙으로 나누죠. 소라님, 소설도 읽어볼만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연재될 정도의 인기면 충분히 읽어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꽤 재밌다고 들었어요. 저는 소설을 자세히 읽지 못하고 세계관 설정관만 가져와서 봤었는데, 그래서 소설도 볼만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륙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세계관에서 이제 가운데 해 모양인 게 바로 이제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 혼돈의 바다 그 자체인 모든 세상의 어머니인 중간에 이제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가 존재하고, 이제 강 왼쪽 오른쪽이 마족들, 마왕들이고, 왼쪽이 이제 용신들입니다. 용신들이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세계관을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고 그냥 정말 이렇게 여러 마크나 이런 오프닝이나 여기에서 아주 조금씩 보여줘요.
조금씩 이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 뭐 피브리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조금씩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세계관을 알고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관심을 가져셔가지고 세계관을 공부하신 후에 보신 게 아닌 이상. 예.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가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로 해서 4개의 왕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슬레이어즈의 배경관 세계관에서 지배하고 있는 마왕이 붉은 눈을 가진 루비아이. 지금 눈 모양의 그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마크가 루비아이고요. 그 밑에 이제 루비아이 샤브라니 구두에 5대 신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대 신복 중에서 뭐 마룡왕 가부도 있고 제로스의 그 상사인 뭐 제라스 메타리움도 있고 뭐 이렇게 5대 신복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가 여기에서 설정하기로는 마족과 신족이 계속 영겁의 세월을 거쳐서 계속 싸우게끔 그렇게 그렇게 존재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마족은 멸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신족은 그런 그 나라 그 대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가지게끔 해서 계속 마족과 신족이 싸워서 계속 발전하는 뭐 그런 식으로 그 관계를 맺어놓은 네. 그런 세계관입니다. 김하영님, 데비님 세계관 정리하실 때 정신이 혼미해지셨을 것 같네요. 네, 어려워요. 아예 그냥 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슬레이어즈 세계관은 이제 루비아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 세계관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알아보는데 꽤 애를 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붉은 대륙에서는 이제 뭐 루비아이랑 시피드가 싸우죠. 시피드가 싸워서 둘이 이제 해서 시피드는 그 바닷속에 가라앉고 뭐 샤브라니 구드는 7개 조각으로 나눠져가지고 봉인이 되는데 나중에 피브리조에 의해서 깨어나가지고 용들하고 그 샤브라니 구드의 7개 조각 중 하나인 북의 마왕 깨어난 그 조각 중 하나의 마왕이 싸운 게 이제 강마 전쟁인 거죠. 이 짤이 바로 그 유명한 제로스의 밀어서 잠금 해제. 김하영님, 데비님은 일상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복잡한 세계관이 있는 판타지를 좋아하시나요? 판타지 복잡한 세계관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마 전쟁에 의해서 이제 마왕의 한 조각인 북의 마왕이 다시 또 봉인이 되죠. 그리고 수룡왕은 죽기 전에 이제 그 클레어 바이블이라는 그 자신의 지식을 남기고 한 거고. 제로스 센 줄 알았는데 가브한테 너무 쉽게 털렸다. 제로스가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 몇 년생일까요? 이제 제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슬레이어즈에서 마왕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데비님 안녕하세요 꾸벅이라고 인사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라스 메타리움이라고 해서 그 루비아의 5대 신복 중 하나인데요. 그 마족 5대 신복 중에 이제 여자 신복이죠. 이제 신복들은 보통 이제 뭐 마룡왕 가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용장군, 용신관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부하를 이렇게 분신체로 2명을 만드는데 이제 제로스가 특별한 이유가 제라스 메타리움이 이 둘로 나누지 않고 한 명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장군하고 신관 이렇게 2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명으로 힘을 아예 몰빵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수신관 제로스인데
혼자임에도 이제 장군의 힘까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족들 중에서는 그 신복들의 부하들 중에선 최고의 힘을 가진, 그래서 신복들이랑도 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예. 제라스 메타리움이 보면 제로스를 굉장히 아끼는 걸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이름. 제라스 메타리움이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제로스한테 이름을 또 지어줬었죠. 늙은 데뷔님 숙녀입니다. 늙었다는 거 하시면서 숙녀라고 하시니 참. 아, 제로스 성우분이 누구시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일본판이 이시다 아키라, 한국어판은 이제 SBS 같은 경우는 구자영 성우님이 하셨죠. 오즈의 맙소사님, 에볼루션 R은 뭔가요? 안 끝났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좀 이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볼루션 R은 그 슬레이어즈 2008년도에 있는 4기 트라이 이후에 이제 거의 10년 만에 만들어진 시리즈인데요. 그림체가 전혀 달라서 거의 다른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한. 권도엽님, 제로스는 눈을 뜨면 가진 캐로 변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지만 역시 그냥 눈 감고 개그 K인 상태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라스 메타리움이란 그 5대 신복이 힘을 몰빵해서 만든 캐릭터가 바로 제로스.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밀어서 잠금 해제도 가능했던 거죠. 네, 이제 TV판의 순서대로 한번 다뤄보겠는데, 이제 슬레이어즈 1기는 샤브라니 구두 7개의 조각 중 봉인된 그 북의 마왕과 싸우는 게 바로 이제 북의 마왕인가요? 또 가물가물한데, 샤브라니 구두의 조각 중 하나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레조의 눈에 그 봉인돼 있었던 샤브라니 구두가 깨어나서 이제 레조랑 싸우고, 레조랑 싸우는 데까지가 이제 소설 원작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TV판 후반 같은 경우는 복제 레조 이야기는 이제 오리지널이죠. 복제 레조가 등장하긴 하는데 소설판에도 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 복제 레조가 잔아파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리지널인 거고요. 그래서 이 1기가 그 리나가 이제 기가 슬레이브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샤브라니 구두를 무찌른 다음에 이 설정을 이용해서 2기와 3기가 계속 그 스토리가 나가는 거였죠. 원래는 그 SBS판도 좋고 전 투니버스판도 꽤 좋아했어요. 투니버스판이 이제 정미숙 성우님이 더빙하셨고 SBS판이 최덕희 성우님이 더빙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최덕희 성우님 판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게 투니버스판이, 그러니까 정미숙 성우님 하신 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번역에 충실했던 SBS판을 이용해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뭐 드래곤 슬레이브 같은 경우 투니버스판에서 마법의 심판 뭐 이렇게 하고, 기가 슬레이브도 정의의 슬레이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법 주문 같은 경우도 본래 원작에서의 그 뜻하는 마법 주문이 죄다 그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랑 뭐 그 신복들의 관계 뭐 이런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투니버스판은 좀 그런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게 많아서 SBS판을 좀 더 이제 더빙판을 보실 분은 SBS판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번역이 더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기의 인기에 힘입어서 2기가 방영이 되었는데, 2기가 이제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2기에서 제로스가 등장하면서 아주 인기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DW 리님, 유일하게 둘 다 같은 배역을 맡았던 김승준 성우님의 제르가디스가 있었죠. 그쵸, 제르가디스 역의 일본판 성우분
그 환상 게임의 유기이셨죠? 네, 같은 역을 맡으셨어요. 김승준 성우님과. 보면 겹치는 배역이 많더라고요.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도리카와 히카루였나? 뭐 그 성우님. 김하영 성우님, 김하영님, 네, 최덕희 성우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는 리나가 멋있어서 큰 소리로 마법춤을 외칠 때 스트레스가 풀리셨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캐릭터라고 들었습니다. 최덕희 성우님은 아예 그 영어 이름을 리나로 하셨죠? 외국에서 생활하실 때. 그 정도로 리나를 애착가는 캐릭터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로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뭐 본격적인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보면 전에 어릴 때 봤을 때는 뭐 가부가 그냥 마냥 악역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가부가 선역이었다는 그런 반전을 가지고 있죠. 제로스가 이제 거의 이중 첩자 뭐 그런 캐릭터예요. 마족 측에서도, 마족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피브리조의 부하가 아닌데, 제로스가 그 제라스 메타리움의 부하인데, 이제 그 가부 쪽으로 붙은 어느 이제 제라스 메타리움의 부하가 가부의 이제 세이그람의 부하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그 피브리조가 그거에 대한 벌로 제로스를 자기 신복으로 잠시 붙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원래는 가부가 이제 강마 전쟁에서 이제 그 윤회 전생을 겪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마적의 본연의 그런 본성을 잃고, 뭐 완전 잃은 건 아닙니다만 인간으로서 이제 한정된 그 수명, 네, 인간의 수명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삶에 대한 멸망보다도 삶에 대한 그 의욕이 더 강해졌어요. 욕구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마족을 배반하고 이제 멸망을 꿈꾸는 피브리조를 오히려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제 초반부터 그 주변에 이제 마법사 협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중이었는데, 제로스가 이제 피브리조의 명을 받고 그거를 리나를 이용해서 가부의 계획을 망쳐놓죠. 근데 가부의 계획을 망쳐놓지만 이제 제로스는 피브리조의 사람이 아니고 제라스 메타리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근히 또 리나를 도와주면서 계속 이중첩자 같은 일을 계속하죠. 보면 이런 세계관을 정확히 좀 애니메이션에서 표현을 하고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러게 좀 아쉬워요. 마치 도대체 제로스는 누구 쪽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가부가 멸망으로부터 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피브리조가 이용하려던 리나를 죽이려고 리나를 노리던 거였고, 피브리조는 리나를 이용해서 그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가부도 리나를 노리고 피브리조도 리나를 노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기가 슬레이브를 하다가 잠식됐지만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가 등장하면서 피브리조를 무찌르게 되는 그런 스토리. 보면 이게 반전도 많이 숨어있고, 무엇보다 제로스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저 캐릭터는 도대체 누구 편일까, 도대체 누가 악역이고 누가 선역인가, 이거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넥스트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권도엽님, 제로스 털어버리던 가부가 순식간에 털리는 장면이 충격적이었죠.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가 저 세계관 1위인가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세계가 1이고 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존재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넥스트가 재밌었던 게 뭐 이런 반전 스토리도 진짜 마법 판타지에 대한 그런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기사도 나오고 뭐 마법 기사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뭐 제로스 같은 신관도 나오고 이런 캐릭터 배치를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가오리랑 리나의 저런 로맨스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정말 잘 가미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넥스트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어즈 1기에서 2기에 제로스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이제 3기인 그 트라이로 진행이 되죠. 이제 트라이로 가면서는 원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리지널 전개가 되는데 3기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원작에서 보여지는 설정들이 많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 악역인 바르가브죠. 바르가브가 이제 가부의 유일한 부하로서 그 가부의 원수를 갚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겪었던 일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였죠. 바르가브가 어떻게 보면 제로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로스는 뭐 원래 순수 마족이지만 제로스가 그 제라스 메타리움이 신관하고 장군의 힘을 모두 합쳐서 만든 그런 부하야면 바르가브는 용족의 힘도 갖고 있는데 그 가부가 유일하게 자신의 분신으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아마 신관하고 용신관하고 용장군의 힘을 모두 가진 제로스만큼 막강한 부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르가디스는 나중에 정상의 몸으로 돌아가나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트라이 같은 경우는 바르가브가 그냥 마룡왕 가부의 복수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스케일이 커지고 다크스타의 무기로 그 뭐 볼피드랑 이제 그게 파괴신이었죠. 네, 마족하고 이제 신족의 이제 최고 왕들의 합쳐진 그런 멸망신을 제압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오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전복중님, 제르가디스는 오히려 골렘일 때가 외모 업일 텐데. 그건 그래요. 골렘일 때가 더 멋있어요. 제르가디스는. 그래서 이제 뭐 바르가브가 이제 등장하는 편수였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활용왕의 신탁으로 멸망의 신탁이 내려져가지고 그 이번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다 해서 인간 최고의 실력자를 찾아서 피리아가 이제 찾아 나섰는데 원래는 리나가 아닌 리나 언니였죠. 루나인가요 이름이? 뭐 그래 리나 언니가 원래 후보였는데 자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신탁에서는 신과 마의 힘을 모두 쓴 그런 신과 마의 융합이 필요한 그런 마법을 쓰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는데 자기는 이제 시피드의 기사 그러니까 신 쪽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마 마법을 쓸 수 있는 리나를 소개를 시켜주죠. 피리아한테. 그래서 리나가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그 피리아의 의뢰를 받게 되고
최명수님, 그 피라미드 파고 들어간 장면 진짜 웃겼는데 라고 하시죠. 루나가 부탁했다고 하니까는 바로 그냥 피라미드 웃고 언니 미안하다고 울고 울었죠. 그리고 이제 피리아는 피리아대로 리나를 이용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제로스는 제로스 나름대로 그 신탁에 대한 일을 저지하려고 리나를 찾아갑니다. 근데 원래 둘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제로스는 이제 좋게 다가갔는데 피리아가 썩은 쓰레기를 하면서 욕하는 바람에 제로스의 자존심에 금이 간 그러면서 둘이 완전 앙숙이 되는 장면이죠. DW님, 문선희 성우님 피리아도 매력 돋습니다. 투니버스판 같은 경우는 피리아 성우가 아마 그 이계훈 성우님이죠. 이제 넥스트에서는 피브리조를 하셨던. 그래서 둘이 앙숙인데 둘이 캐릭터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슬리어즈 이제 트라이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스토리라서인지 몰라도 제로스가 참 망가지는 장면이 많아요. 개그캐로. 그래서 더 즐거웠던. 소니님, 그 가울이 배고파서 멸치되는 게 진짜 웃겼었어요. 초반에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제 그 육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거의 일주일 이상 쫄쫄 굶다시피 하죠. 그래서 가오리가 완전 멸치가 된 상태로 칼을 휘둘러서 내 앞길을 막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식당으로 바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뭐 그 과정에서 제로스가 많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제로스 이제 마족 같은 경우는 그냥 인체가 아니고 정신체라고 해서 그 아스트랄계는 이제 신쪽 쪽이 아스트랄계는 이제 뭐 신족 쪽 그쪽이고, 정신체라고 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정신적인 타격을 받으면 마족은 약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 제로스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 비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키잖아요. 뭐 물어보기만 하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이런 말로 이제 무마를 시키죠. 최연비님, 데비님 예전부터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혹시 유튜브 융합이라는 컨텐츠 하시는 분과 동일한 분 맞으신가요? 본 영상이랑 관련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이 채널만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만 하고 있습니다. 소라님, 지금 짤 무슨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마족들한테는 정신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게 제일 중요한데, 마이너스 에너지를 먹고 사는 마족한테 플러스 에너지를 주어주기 위해서 인생을 찬양하고 삶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을 퍼부어서 제로스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비밀입니다가 컨셉 시계 잡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으로 이제 뭐 제로스가 잠시 리나 일행을 그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트라이 같은 경우는 제로스의 입장이 참 재밌었어요. 그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는 동조하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샤브라니 구도의 측근들이 멸망을 시켜야지 다른 대륙에 있는 다크스타 다른 마왕이 멸망시키게 둘 수 없다고 막는 거였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잠시 리나 일행과 떨어져서 다른 편에서 서가지고 계획을 꾸미는 중에서 리나 일행과 맞닥뜨려서 저런 공격을 받는 장면이었죠. 제로스한테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공격. 뭐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잘 만든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보면 뭐 무에서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그 악역과 선역, 선악에 대한 존재 뭐 이런 거를 고찰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였으니까요. 최명수님, 마족들 이야기에 내 동생은 나만 괴롭힐 수 있다인가 냐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제 3기가 이렇게 잘 끝나고 극장판이 연달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극장판은 리나가 이제 제르가디스나 뭐 아멜리아, 뭐 가오리를 만나기 전에 여행하는 장면인데, 아멜리아의 언니인 서펜스의 나가랑 여행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보면 뭐 극장판이다 보니까 TV판보다는 뭐 마법이나 이런 움직임,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뭐 중심적인 스토리도 그렇게 없는 편이고 그냥 코미디한 그냥 개그 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리뷰는 잠시 생각 보류 중인. 근데 무엇보다도 서펜스에 나가 저 의상이 너무 노출도가 심해가지고 편집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보면 한국판 같은 경우는 더빙 같은 경우는 리나 역에 이제 정미숙 성우님이 더빙을 하셨고 나가는 이용신 성우님이 더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투니버스판이 TV판에서는 뭐 마법의 심판, 뭐 정의 슬레이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극장판은 이제 극장판의 설정 그대로 가져와서 뭐 드래곤 슬레이브 뭐 이런 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그런 극장판 더빙입니다. 노란 딱지 먹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DW리님, 저때 리나의 머리 색깔이 원작 고증에 맞춘 거라죠? 네, 원래는 이런 붉은색이 아니고 이제 좀 붉은 빛이 도는 갈색, 밝은 갈색 뭐 이런 거였었죠. 보면 썬펜스의 나가가 그런 캐릭터로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리나랑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리나는 아무래도 이제 키도 작고 어린애 같은 좀 그런 외모에 똑소리 나는 성격 뭐 이런 식이지만 서펜스의 나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숙하고 그 대신 백치미가 많이 돋보이는 리나와는 정반대 스타일로 근데 성격은 또 의외로 잘 맞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그래서 뭐 극장판 리뷰는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슬레이어즈의 최고 흑역사죠. 네. 2008년도에 나온 레볼루션과 에볼루션 4기 시리즈 그림체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뭐 원작의 설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래놓고 설정 오류가 정말 많은 작품입니다. 그냥 저는 제로스가 다시 나온다는 거 사실로만 봤어요. 그리고 원래 제로스가 저런 성정이 아닌데 리나를 많이 구해주고 막 보호해주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팬들을 위한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로스가 저렇게 몸 바쳐 구해주는 스타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갑자기 귀를 손처럼 쓰는 인형 같은 캐릭터가 나오면서 뭐 등장을 하는데 극장판도 슬레이어즈 프리미엄 그림체가 이 4기 그림체랑 똑같아요. 그냥 스토리도 그렇게 재밌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리나가 기가 슬레이브를 다루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에볼루션에서 너무 손쉽게 기가 슬레이브로 마왕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럴 수가 있구나 뭐 유가영님 저건 슬레이어즈가 아닙니다. 제로스가 약간 보톡스 맞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5기가 그나마 나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에볼루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나마 제가 작화 좋은 편인 부분을 가져온 건데 팬들도 저 작품은 슬레이어즈 취급을 절대 안 하고 2차 창작이라고 믿고 싶다고 하는 라고 하셨죠. 보면 슬레이어즈가 워낙에 이제 재밌었던 작품이고 초대박 히트작이고 지금도 원작 소설이 연재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리메이크를 원하시는 분도 많은데 하필 이제 거의 10년 만에 나온 4기 이제 레볼루션 에볼루션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방영이 되고 평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메이크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W 리님 왠지 JC 스태프 느낌 나는데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제작사 그쪽 맞고요. 작품성까지 에볼루션 해버렸네 라고 드래곤볼 슈퍼급이냐고 하시는데 글쎄 슈퍼급은 아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작품은 많지 않지 않나. 그냥 저는 90년대 그 당시 슬레이어즈의 성우분들이 2008년도에 다시 이렇게 더빙으로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되고 있고 소설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랑 전혀 다른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설 작가님이 그 소설을 내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건도엽님, 제로스가 눈을 뜨는데 간지는 없고 그냥 성격만 더러워 보인다라고. 그쵸. 소설도 기가 슬레이브 이런 거 막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슬레이어즈 소설은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리나가 정말 천재 마도사라는 게 보여지는 게 기가 슬레이브랑 라그나 블레이드 이 두 개 이제 원작에서 원래 있는 주문이 아니고 그 언니 루나랑 같이 어쩌다 이제 클레어 바이블 보고 재미삼아 만든 주문이 바로 기가 슬레이브랑 라그나 블레이드였어요. 그래서 리나가 이제 나중에 기가 슬레이브의 원래의 정체 뭐 이런 거 로드 오브 나이트메어의 힘을 빌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힘이 이 세상을 모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마법이라는 거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래죠. 예. 이 정도로 자기가 위험한 주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막 리나가 그걸로 막 악을 다 무찌르고 그러더죠. 민트캣님, 이제는 못 쓰죠. 탈리스만 깨져서. 그쵸, 탈리스만이 깨졌죠, 만화책에선. DW 리님, 리나라는 캐릭터가 그 흔한 성장형 주인공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기캐 주인공이라는 신선한 설정이었던 것도 재미의 한 부분. 맞아요. 무슨 뭐 위기가 닥쳐도 리나가 워낙에 이제 사기 캐릭터여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봐도 된다는. 그리고 이제 뭐 주문을 배워가는 것도 재미있었고, 네. 사기캐 주인공의 언니가 더 세죠. 그러니까 뭐 트라이에서 보면 그 리나가 있는 저 슬레이어즈 세계관 그 4개의 대륙, 크게 4개의 대륙 중에서 리나가 있는 대륙 4개의 대륙까진 가지 않아도 되군요. 그냥 슬레이어즈 세계관 그 나라에서 리나가 있는 쪽의 대륙만 마법사가 엄청나게 발달됐기 때문에 리나가 세계관에서는 인간 세계관으로선 2인자고 1인자가 바로 리나의 언니였죠. 왜냐면 이제 다른
대륙은 이제 안짜게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나가 있던 대륙이 그 강마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마족이 쉴드를 쳐놨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마족들 쪽에 휘하에 있는 이제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인간들이 그거를 무찌르기 위해서 마법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법사도 많이 증가하고 마법도 발달한 그런 설정이었죠. 주인공 언니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주인공보다 더 세. 이제 리나가 마족의 힘을 많이 가져와서 쓰는 마도사라고 하면 리나 언니는 그 신인 쉬피드의 힘을 쓰는 인물로 나오죠. 쉬피드의 기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쉬피드 나이트. 그리고 이제 슬레이어즈 작가님이 쓰신 또 다른 소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로스트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은하탐정 케인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슬레이어즈 제작진들이 그대로 들어갔고 성우분들도 거의 그대로, 근데 주인공을 똑같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슬레이어즈의 성우분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보면 오른쪽에 저 민트 색깔 머리에 여자 캐릭터가 일본판에서 리나 성우님이 하셨죠.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분. 네. 근데 로스트 유니버스 슬레이어즈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로스트 유니버스에 나오는 기암들이 그 슬레이어즈 세계관의 이름이랑 똑같은데 그냥 평행 세계는 아니고 그냥 다운거기만 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슬레이어즈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로스트 유니버스도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은하탐정 케인이란 이름으로 한 거는 이제 공중파에서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아이가 리나와 닮았다고. 보면 또 어깨에 밴드 차고 있고 또 망토도 두르고 있죠. 남자 주인공 케인. 근데 로스트 유니버스는 그렇게까지 이제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냥 슬레이어즈 좋아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도 많은 편이고 조금 그림체는 비슷비슷한데 저도 스토리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서 이야기하기가 힘들군요. 그럼 왼쪽 금발은 가오링인가요? 라고. 예.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슬레이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뭐 여러가지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이 없어서 그냥 애니메이션 이야기들 하면서 한 11시 반쯤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함선이 쉬피드였던 걸로 기억하신다고 민트캣님이 말씀하시네요. 예, 마족들하고 신족들 이름이 그 함선이었죠.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자야겠다고 하시네요. 졸았다 자야겠다. 늙은 데비님 끝날 때 데비병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후원 감사합니다. 피곤하신데 보면 제 목소리가 많이 졸리나봐요. 김하영님, 하야시바라 메구미 그 여자 람마랑 코난에서 하이바라 아이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쩌다 별명이 늙은 데비님이신 거예요. 글쎄요. 네, 슬레이어즈 세계관이랑 상관없습니다. 로스트 유니버스는 그냥 함선이나 이런 것만 슬레이어즈의 마족하고 신족들 이름 따온 것 같아요. 네.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에 대해서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 그 에반게리온의 아야나미 레이가 유명하다고 덧붙이신 분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중성이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우승꽃님이 얘기하시네요. 예, 여자입니다. 음악이 지루하니까 다른 음악으로 바꿔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님 라이브 또 언제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제가 이게 스트리밍이 오늘이 타임이 아니고 원래 다음주 토요일이었죠? 다음주 토요일이 28일인데 28일날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일정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로 땡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쳐서 다음번에는 이제 예정대로라면 9월 11일이 이제 스트리밍 진행이 되겠네요. 용사님, 이제 저 커피는 증발할 때까지 저어지겠네 라고 하시네요. 나는 별 그대는 우주님, 늙은 대비님 숙녀라고요. 네, 변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꽃님, 편집 스스로 혼자 다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본도 제가 써요. 1인 제작 채널입니다. 푸행푸행님, 저 커피 달고나 커피인가요? 글쎄요. DW린님, 하야시바라 메구민이 우리나라 최덕희 성우 두 분 다 슬레이어즈 오프닝 불렀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하는 성우분으로 유명하죠. 분명 SBS가 아니고 투니버스에서 방영할 때는 그 폭렬헌터랑 같이 방영이 됐는데, 폭렬헌터도 일본판으로는 그 오프닝을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가 불렀고, 네. 민초님, 현재 화면이 몬스터에 나온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그림체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어릴 적에 누나가 제로스 철제 필통 달라고 떼쓴 거 생각나요. 제로스 얼굴이 바뀐 필통이라 탐나네요. 몬스터 작화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문자를 만들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 메구미 성우가 에반게리온 파에서 날개를 주세요 부를 때 진짜 좋더군요. 아, 그 노래 레이 성우분이 부르신 거였어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어릴 때 드래곤 슬레이브, 기가 슬레이브 주문 외웠던 거 기억나네요. 로젠메이드 캐릭터 성우들 이름 많이 연습하신 티 났어요. 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스이세이세키, 소우세이세키.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 요즘 샤먼킹 리메이크에 나온다고 하십니다. 보면 이렇게 레이디오 하다 보면 제가 요새 신작은 잘 몰라서 신작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요. 도로시님, 리뷰할 애니메이션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재밌으면 뭐 재미가 없어도 뭐 좀 독특한 소재라든지 뭐 S 드라이버처럼 작화가 좋다든지 투니버스에서 방영이 됐었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스토리가 이제 좀 서사가 있는 스토리면 웬만하면 하는 것 같아요. 로젠 메이든 하면 이제는 참피밖에 기억 안 나신다고. 참 안타까워요. 참피로만 기억이 된 게. 세이세이세키 보면 볼수록 또 애정이 가더군요. 로젠 메이든도 리메이크나 후속작 나오면 좋겠네요. 로젠 메이든이 2013년도에 이제 신연재판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뭐 작화는 이제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신연재판 그렇게까지 인상 깊게 보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버전의 설정이 좋았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했던 그 8권의 만화책 내용이 너무 갑작스럽게 완결이 나가지고 막상 앨리스 게임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스토리라 기본을 잘 잡았달까? 뭐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 하나, 애니를 좋아하고 빠삭하게 잘 알면 일본어 잘할 것 같다는. 데비님은 일본어 잘하시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청엔 듣는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박주영님, 참피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솔직히 참피는 원작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원작 작가님이 정말 싫어하신다고 해요. 참피에 대한 그 캐릭터를. 예. 작가를 빡치게 해서 연중된 작품이라고 로젠메이드가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민초님, 데비님 선계전 봉신연이 가능성 있나요? 오늘 로젠메이든 양정아님 연기 보니까 달기 생각났어요. 그 악역 그 연기하실 때 그 톤이 있죠? 양정아 성우님 특유의. 글쎄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애니 본다고 일본어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N1, 뭐 일본어 자격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따려고 시도했다가 벽을 크게 봤죠. 라고 민트캣님이 말씀하십니다. 구강철도 리뷰 계획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구강철은 이미 리뷰했습니다. 네, 업로드 되어 있고요. 보면 제가 채널 홈에 제일 크게 되어 있는 게 강철의 연금술사 그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양정아 성우님, 새끼 있는 악역 연기가 진리죠. 달기, 베르무트, 보아, 행콕 등등. 에반게리온 리뷰해주세요 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에반게리온은 워낙에 다른 분들이 잘하셔가지고 글쎄요. 그리고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탈덕을 한 지 꽤 돼서 글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님, 짤 계속 보니 최면 걸리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다른 짤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에반게리온이 애증의 애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봉신연이 만화책으로 끝까지 봤는데 끝이 허무했던 게 기억난다. 그나마 그래도 봉신연이 애니보다는 만화책이 나았죠. 푸행푸행님, 다음 라이브 언제인가요? 데비님 쭉 즐겨 봐오다가 실시간 처음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요 라고 하십니다. 그 라이브는 제가 이번 주는 땡겨서 한 거고요. 원래는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었고 이제 원래 계획으로 하면 9월 11일? 네, 9월 11일이 예정일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라이브 진행하기 전에는 며칠 전에 미리 커뮤니티로 공지를 하니까요. 네, 커뮤니티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도엽님, 참피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 너무 기괴하게 생겼네요. 작가가 싫어할 만하군요. 그쵸. 데비님, 데스노트는 리뷰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하는데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리뷰할 생각은 있는데
워낙에 이게 추리가 많다 보니까 아마 마음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수도 50편인가 그렇죠 아마. 양샛별님 허니와 클로버 영상은 그 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데뷔의 편집점 본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시면 순정 로맨스 쪽에 있습니다. 네. 데스노트 L 살아있을 때까지가 딱 재밌었다고 하시네요. 데스노트 그 참 애니메이션화를 참 잘한 작품이죠. 저도 L 그 쓰러질 때 그 장면 제일 인상이 깊어요. 그 마지막에 뭐 키라라고 이제 정체 밝히는 씬도 좋았지만 데비님이 생각하는 고전 애니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고전 애니의 기준이 글쎄 따로 있을까요? 고전 애니란 보통 한 90년대까지 고전 애니로 하는데 워낙에 뭐 시간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애니메이션이랑 그 기법이 좀 다르잖아요. 요즘 애니메이션의 그림 셀 작화랑 요즘 셀이 아니죠.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니까 디지털 작화죠. 보면 그 디지털 작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도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데스노트 결말은 실사 영화판이 훨씬 깔끔했습니다. 원래 작가들도 그렇게 결말을 내고 싶다고도 했고요. 데스노트 37개예요, 화수가? 50화 안 돼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데스노트는 실사판도 뮤지컬도 잘된 특이한 케이스. 뮤지컬은 우리나라판 뮤지컬도 괜찮았죠? 보면 홍강호 그 배우님께서 뮤지컬 우리나라에선 데스노트가 원 캐스팅으로 해가지고 시아준수님이 그 L 역할 맡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뮤지컬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노래나 이런 완성도는 높았다고 그럽니다. 예. 과연 뮤지컬로 담을 수 있는 스토리인가 생각은 됩니다만. 소라님, 카레이도 스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카레이도 스타 알지요? 네, 리뷰도 제가 3부작까지 다뤘었죠. 베르사유 장미 리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베르사유 장미는 워낙 뭐 프랑스의 역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캐릭터들을 배치한 거여가지고 그것도 리뷰하려면 꽤 마음 먹고 해야 할 듯. 카레이도 스타 3부작 다 봤다고 하시는 분 있네요. 리뷰. 예, 감사합니다.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또 이제 장면을 바꿔서 기타 치시는 분 물집이 터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한 30분 동안 자유롭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슈벨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가슈벨은 다른 유튜버 분이 리뷰하지 않았나요? 아바타 코라라는 희대의 망작이 후속작이라고. 쿠로쿠로도 있죠. 네.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도 가능하신가요?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글쎄 에피소드식으로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양캉님, 데비님은 왜 데비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비밀입니다. 민초님, 크로노 크루세이드도 생각난다고 하시네요. 그거는 제가 거의 초창기쯤에 리뷰를 했었죠. 일본만 초반에 할 때. 웨딩 피치 같은 건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시네요. 제가 오글거리는 걸 잘 못 보는데 고려해보겠습니다. 제가 로맨스물을 잘 안 봐요. 보면 제가 업로드한 것도 보면 순정물은 많이 없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미식링크님, 데비님 최근에 마스터 키튼 리뷰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터 키튼 참 재밌게 봤죠.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라고. 웨딩 피치는 노래가 갑이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쵸, 웨딩 피치 그 전설의 사랑 최용주님이 부르신 거 노래 참 좋았습니다. 어쩜 그 마법 변신 소녀물에서 그런 록이 잘 어울리는지. 뭐 그 당시에 한창 우리나라가 록 발라드가 대세였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베르세르크는 제가 리뷰했다가 노란 딱지 먹을 것 같은데요. DW리님, 마스터 키튼 하니까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의 플루토 애니화 된다던데 언능 소식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소식이 없네요. 데비님, 라젠카 리뷰 가능하신가요? 라젠카 자료는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뛰어나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달까. 유리가면 후속도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유리가면 2005년판도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냥 84년판만 다루고 끝내려고 그렇게 한 편으로 끝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탱구와 울라시오. 막 추억의 애니들 막 제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톨 특수 구조대, 해모수, 프리큐어, 몬타나 존스. 참. 유가영님은 어떤 리뷰 이야기 하셨던 거죠? 그 아까 베르사유의 장미 말씀하신 건가요? 베르사유의 장미도 리뷰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햄토리.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업로드하는 애니는 제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간 작품이 많습니다. 뭐 클램프나 이런 거는 이제 제 취향은 아닌데 뭐 성인층 애니메이션을 주로 다루려고 노력을 해요. 로젠메이든도 완전 아동용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두루두루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났는데 2020 원더키디 하시. 까망님, 클램프 제 취향이라 감사합니다. 클램프 작품 생각보다 많이 올리셨던데 취향이 아니시라니 충격. 클램프 제가 아마 엔젤릭 레이어랑 그 도쿄 바빌론 했죠. 제가 클램프 유일하게 다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그 도쿄 바빌론 만화책. 제가 비엘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설정이 클램프 색깔 그런 스토리 특징을 좀 취향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 하면서 많이 보네요. 9회만 놓고 보진 않았었는데
로젠메이든이 아동용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인형 뭐 이런 거에서 아동용처럼 많이 나오는데 아마 당시 방영할 때는 아동용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아동용이 볼만한 막 인형 막 팔 빠지고 뭐 참 쓰이기토가 안타까웠죠. 이누야샤는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네요. 이누야샤는 워낙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해놓으셔가지고 성인층 하니까 못 말리는 타잔 얘기하시는데 그건 노출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짱아짱아짱아님, 만화랑 애니 둘 다 보시고 리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을 알아야지 설정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서. 아, 클램프 학원 탐정단 재밌었죠. 보다 말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사이버펑크 장르 좋아합니다. 용사님, 도쿄 바빌론 하면 애니의 그 어깨가 생각납니다. 방에 들어갈 때 끼일 것 같은 진정한 폐평양 어깨. 뭐 클램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도 도쿄 바빌론 뭐 새로 나오기로 한 그 애니메이션보다는 매드하우스의 그 OVA 편 작화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녀혁명 우테나 우리나라에선 장미의 기사 티나인가 그렇게 나왔었죠. 이누야샤 요새 만화책 정주행 중인데 이누야샤가 카고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화책 버전으로 잘 보여서 좋았어요. 만화책도 만화책의 묘미가 있죠. 그러면 람마는 또 해볼까 생각도 있는데 역시 편수가 많으니까 지금 어떻게 쪼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헬싱은 힘들겠죠. 19금이라. 제가 편집할 때 많이 잘라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헬싱은 TV판도 있고 뭐 OVA 편도 있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도쿄 바빌론 리메이크는 선을 시계 넘었다고. 시끌별 녀석들이나 매종일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끌별 녀석들은 좀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고전 그림체가 좀 심해서 매종일각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어요. 람마가 더빙판을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더빙이 편집이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리뷰한다 그러면 일본판으로 할 것 같네요. 더빙도 참 잘 됐는데 그거 아쉬워요. 너무 긴 애니들 잘린 이야기가 궁금하긴 한데 만화가 너무 길어요. 유유백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헬싱 TV판은 보지 마세요. 망작입니다. 제가 지브리 바람이 분다는 안 봤어요. 네. 제가 지브리는 개드전기 이후 작품은 안 본 것 같네요. 아따아따 하시면 담비 보다가 속 터지고 청력을 잃으실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미숙 성우님이 담비 거야 이러면서. 박주용님, 요즘 디즈니 거는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요새 아동용 검열이 심해져가지고 디즈니가 지금 한 편씩 두 편씩 아동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채널은 아동용이 아닌 걸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세랑님이 말씀하시는 건 채용곡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임시 황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황제가 법을 바꿔서 그 국시를 볼 수 있게 돼서
그 관리로 들어가는 그런 동양풍, 동양 판타지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죠. 슬레이어즈 극장판은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극장판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에피소드 거의 코미디여가지고 제가 코미디는 조금 어려워요. 대본을 재밌게 써야 되는데 이 뭐 다크 판타지나 뭐 디스토피아 뭐 이런 거면 뭐제 목소리가 워낙 이제 또 무미건조하니까 어울리는데 코미디하고 순정물이 참 쉽지가 않네요. 채은국 이야기도 재밌죠. 더빙을 제가 1기만 가지고 있는데 2기는 제가 못 구했네요. 보면 1기에서 황제 성우분이 그 김일 성우님이시죠.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우정신 성우님이시고 로젠메이든 2부 언제 나오냐고 하시는데 이번 달 안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꼭두각시 서커스. 꼭두각시 서커스는 제가 기준했던 그 연도보다 이후에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잠시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건방진 천사는 이미 업로드 했습니다. 리뷰했고요. 목록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오로매틱 어떠신가요? 마오로매틱 19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꼭두각시 서커스는 최근에 나왔네요. 재작년에 나왔네요. 재작년. 제가 2010년 이전 작품들만 위주로 다루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각기동대는 워낙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요유백서 무술대회 딱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요괴대전 가서 이상해졌던 거 기억난다 라고 하시네요. 공각기동대도 더빙이 됐는데 여자 주인공 여기 이제 강희선 성우님이셨죠? 개인적으로 더빙판도 괜찮았습니다. 클램프 애니들 다 엮어서 하기엔 너무 무리겠죠?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겹치는 캐릭터가 많긴 하지만 그게 다 평행세계인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클램프는. 네. 다다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알죠? 중학생들 육아 애니메이션. 데비님 너무 많이 리뷰하셔서 추천할 만한 게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추천하신 거는 웬만해선 다 업로드하고 있죠, 제가. 데비님 채운곡 이야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더빙판도 있는데 스토리가 그 우리나라 판에 좀 번역이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솔직히 김일성우님의 더빙 정말 좋아하는데 솔직히 캐릭터랑 보이스가 좀 어울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이.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하레와 구우는 데비님 취향이 아니겠죠? 저 취향 아니라도 많이 합니다. 지금 올린 것들 중에서 취향 아닌 것들도 꽤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라든지. 그 남자 그 여자는
예전에 초창기에 했죠. 제가 채널 시작한 지 한 세 번째쯤에 올렸나 그랬죠. 그래서 아마 나레이션이 좀 많이 느리죠, 제가. 12국기도 해야 되는데 12국기는 최근 좀 곧 하려고 좀 고민 중입니다. 워낙에 이제 세계관 정리를 해야 돼서. 스킵비트 저 재밌게 봤어요. 만화책은 보다 많았네요. 지금도 연재 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몽자몽님, 미도리의 나날은 어떠세요? 라고 하시네요. 미도리의 나날은 이미 했습니다. 결말이 없는 만화 베르세르크. 19금 만화를 하게 되면 정말 편집에 신경을 많이 써요. 잔인하거나 야한 장면이 안 나오게 하려고. 보면 제 채널에서 19금 애니메이션 접하신 청소년분들도 많을 거예요. HHHH님, 꾀꼬리 같은 언니 목소리로 영화 리뷰도 듣고 싶어요. 욕심이겠죠? 전 애니메이션 전문이라서요. 극장판 애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스킵비트 연재 중이에요. 추루가렌이랑 어떻게 이어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이었군요. 쿄코였죠, 쿄코 여자 주인공이. 후르츠 바스켓은 예전판이 엔딩이 안 되고 최근에 다시 방영하며 엔딩이 된 거라. 제가 9판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마지막 그 결말까지 애니화가 안 되게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너무 그 음악이나 이런 연출이 참 좋았어가지고. 뭐 지금 리메이크판도 있긴 한데 그림체가 이제 뭐 원작 작가님의 희망으로 그런 그림체로 바뀌었다지만 개인적으로 9판을 참 좋아했고, 손원일 성우님의 그 흑화된 연기를 듣고 싶었는데 결말까지 반영 안 된 게 진짜 아쉬워요. 결말까지 됐으면 송시호가 집착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골든보이도 힘들겠네요. 골든보이 제가 19금이라도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잘라내도 편집을 해도 진행이 되는 자극적인 장면을 지워도 진행이 되는 스토리면 어떻게든 편집해서 만드는데, 골든보이는 힘들 것 같아요. 드디어 렌이 쿄코한테 고백을 했다고요? 스킵피트. 나중에 찾아봐야겠군요. 꼭두각시 서커스 더빙판이 현재 애니박스에서 방영 중이라고 정보를 주셨습니다. 용사님, 틀렸어. 손원일 성우님 하면 이제 보보보의 돈벼락밖에 생각이 안 나. 루디님, 옥탑방의 문제 아들 피디님이신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아닙니다. 정훈기님, 나나 애니 해주신 거 잘 봤는데요. 제일 애정가는 캐릭이 있나요? 저는 나나에서 오사키 나나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한때는 꽤 동경도 했다고 합니다. 네, 30분까지 이제 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손원일님 하니까 나루토의 카카시 생각나네요. 나루토 더빙판 마지막 기에 참여 못하셔서 맞아요. 예. 그거 아쉽더라고요. 참 카카시 매력이 넘쳤는데 말이죠. 손원일 성우님 하시면 그것도 있죠. 카드캡처 더 체리의 도진이 체리 오빠죠. 피치걸도 애니메이션이 있죠. 더빙도 됐었고.
라프텔에 새로 나온 카시카 아시나요, 데비님? 애니보다는 만화책이 재밌지만 그림체가 나름 매력적이고 여주인공이 능동적이라서 좋아하는 애니입니다. 아직 안 봤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나나에서 하치는 좋아하시나요? 전 정말 싫어해서 뭐 점을 붙이기 쉽지 않은 캐릭터죠. 민폐 캐릭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지금 연재 중단됐지만 나중에는 뭐 나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하치라는 게 이제 은근히 복선이 깔리길래 하치도 점점 하치 지금 현재 시점에선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라서 나름대로 또 정이 가더라고요. 20대 20살 때는 이제 그냥 철없는 어른이 갓 어른이 된 그런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여러 사건 사고를 겪고 성숙해진 게 눈에 보여서 나름대로 애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랑 남자를 모두 좋아하는 도진이라고. 나나 하셨을 때 처음에 7인의 나나인가 싶었는데 정반대의 나나여서 충격이었죠. 하지만 좋은 리뷰였습니다. 로젠메이드 다음 업로드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로젠메이드 2부까지 하고요. 짧은 거를 하나 올릴까 생각 중인데 엔젤 전설 아니면 뭐 천사 금욕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만화책이 유행이었죠. 엔젤 전설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짧은 OVA가 있어요. 그거를 고민 중입니다. 더빙판은 없고 일본어로 돼 있는데 스토리 봐서 소사가 나올 만한 분량이면 한번 다뤄보고 없으면 뭐 엔젤 전설 같은 경우 뭐 웹툰에서 요즘 나오는 웹툰에서도 많이 차용되는 설정이죠. 나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애들이 멀리하는. 바나나 PC 정말 좋아하는 만화책인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최근에 나온 거라서 제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애니메이션도 꽤 나쁘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만화책의 그 감성은 따라가지 못하는. 에반게리온은 워낙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워낙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에반게리온은 아마 좀 안 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클레이모어도 목록에 있습니다. 예, 리뷰할 계획이 있어요. 네. 엔젤 전설도 있고 근데 천사 금욕구는 글쎄 제가 봐야 OVA가 워낙에 이게 또 자극적이라서 천사 금욕구는 그냥 둘 중에 보고 괜찮은 둘 중에 뭐가 더 괜찮나 확인하고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둘 중 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끈따끈 베이커리 원작 결말은 누구한테 결말 사실대로 말해도 뻥을 쳐도 제대로 쳐라! 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전설적인 결말이죠. 설마 빵으로 세계를 우주를 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데뷔님 안짜겐이 뭐 하실지 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일단은 뭐 스토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요즘 시기에 따라서 뭐 어울릴 만한 게 뭘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제가 제작했을 때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이런 것도 계산한 것도 있고요.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금이 파니룸이랑 비슷하다고. 와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파니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 네.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너무 최근 작품이라서 네, 제 채널은 보통 고전 애니 위주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이룸. 오늘 주제 슬레이어즈였습니다. 네, 11시 반이 되었네요. 네,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주말 내일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네, 토요일 주말의 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30분 남은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스트리밍은 이제 원래 다음 주였었으니까 아마 9월 한 둘째 주쯤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느린구름님 방금 오셨다고 하시네요. 앙앙님 환상게임 해달라고 하셨는데 환상게임은 모든 시리즈 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 목록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다음번 스트리밍에서 뵙겠습니다. 노잼메이드 2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데뷔뿅 10초 후에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